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사회혁신 CBL 스마트 모빌리티를 주제로 한 O팀 스마트 모빌리티 세종팀입니다. 저희는 교내 학생의 스마트 모빌리티 안정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주제로 하여 캠퍼스 내에 자율주행 버스를 시범 운행하려고 합니다. 목차입니다. 서론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와 계획을 소개드리고 지난 학기에 어떤 연구를 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자세한 연구 설명의 시간을 가진 후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운전자 조작 없이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 인지 기능, 판단 기능, 제어 기능이 서로 맞물리면서 인지 기능에서 데이터 수집을 하고 판단 기능에서 알고리즘을 짜주며 제어 기능에서 최종적으로 컨트롤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스마트 모빌리티 세종팀은 고기능 및 고성능이 요구되는 IT 기술의 발전에 따른 기술 융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가 이동수단을 넘어 지능화 및 스마트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잘 모른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교내에 이를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한 끝에 자율주행 운행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교통체계와 지능화된 첨단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모빌리티 교통수단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교내에 실제로 시범 운행하여 안전과 법적 한계에 대해 고민해보고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자율주행의 안전성에 대한 깊은 인상을 학우들에게 심어줄 것이며 스마트 모빌리티의 접근성에 대한 벽을 허무는 데 있어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 팀은 이번 프로젝트 시작에 앞서 다양한 정보조사와 세종시와 관련된 자율주행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규제자율 특구인 세종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율주행 버스의 기술 수준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팀원들이 실무진의 시각으로 기술적, 법적, 사회적 현황과 향후 미래에 대한 내용들을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가와의 인터뷰 등을 진행함으로써 위의 내용들에 대한 의문점을 하나씩 해소해 나가기로 계획했습니다. 앞서 저희 팀의 1학기 활동력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래 모빌리티학과 오시몬 교수님을 초빙하여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질의응답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로드맵을 작성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 등을 진행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 기업인 언맨드 솔루션의 주임 연구원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저희는 자율주행의 사업성의 비전은 매우 밝고 자율주행 4단계가 넘어가게 되면 생기는 기술적 책임에 대한 책임 소재가 기업이 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하고 체계적인 인프라가 선두가 되어야 한다는 등의 귀중한 내용들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학교가 지리상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하는데 적합한 환경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시범 운행을 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자율주행 대중교통에 대한 설문조사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도표에 표시된 바와 같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 시내버스 이용 빈도를 확인하면 자율주행 대중교통 수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세종시의 자율주행 버스 도입 계획과 시범 운행 여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 문제, 기술적 문제 등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점을 우려하면서도 자율주행 대중교통 도입 시 이용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이는 연구 목적에 부합하며 홍보의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센서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반이 되는 오토파일럿에서 가장 중점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인지 센서입니다. 이 인지 센서는 크게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로 나뉘는데요. 이 기술들은 말 그대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황 판단 및 차량 제어에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센싱된 객체를 판별해내는 능력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판단 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기능은 인지된 상황 정보에 근거해 차량 제어나 경로 설정 등을 결정하는 기술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주어진 상황에서 차량이 경로를 생성하는 기술로 전방의 장애물의 유무 및 위치 등에 따라 어떻게 동작할 것인지 판단하는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어 기능인데요. 주변 교통 상황에 대한 상황 판단에 근거한 제어를 합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꼭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현재는 레벨 4 자율주행 차량부터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데 법률 문제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사고 사례들을 조사하며 교내 자율주행 차량을 운행한다면 우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현재 국내 대학교 내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현황들을 분석하며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또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세종시에 위치한 자율주행 셔틀 연구기업인 언맨드 솔루션과 컨택 중이고, 언맨드 솔루션과 협업하여 교내에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아래 사진은 현재 언맨드 솔루션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율주행 셔틀에 대한 정보입니다. 저희는 미래 모빌리티 학과장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크게 기술, 법률, 교내 운행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조는 중간 발표 이후에 언맨드 솔루션과의 컨택 여부에 따라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판단하여 언맨드 솔루션이 교연의 자율주행 셔틀 운행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을 했을 때의 플랜 A와 부정적인 답변을 할 경우에 플랜 B 둘로 나누어 계획을 짰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을 경우에 플랜 A입니다. 교내에 세 가지 루트 중 하나를 선정하여 쉬는 시간 10분 동안 운행하는 것으로 시나리오를 짜서 교내와 언맨드 솔루션 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징검다리 역할이 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을 경우의 플랜 B인데요. 언맨드 솔루션사의 자문을 통해 직접 방문하여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이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학교 간, 회사 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여 여러 사례들과 비교해보고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저희 스마트 모빌리티 실용팀은 회의를 하고 프로젝트 계획을 짜고 연구팀을 방문하고 과정에 있어서 자문을 받고 시범 운행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로 자율주행에 관한 인식 개선이 되었는지를 이번 학기까지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